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는 오마이걸 승희 씨하고 유빈 씨는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승희 씨는 또 이찬원 씨하고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친구인 것 같습니다. 승희 씨 출연해서 오프닝 멘트에서 이찬원 씨 또 극찬을 했습니다. 이 팀의 막둥이지만 굉장히 발랄하고 듬직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에 대한 좋은 감정을 드러낸 것이죠.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또 이찬원 씨하고 또 승희 씨하고 뭐 러브라인 뭐 사귄다고 또 그렇게 뽑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가짜뉴스,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찬원 씨가 반갑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라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이 승희라는 이 친구는 오마이걸 멤버이면서 지금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정연이의 초록이로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이찬원 친구이기 때문에 똘똘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소박하면서 우리에게 상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됐습니다. 우선 영국의 강유나 톡파원 코츠월드라는 전원마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정년 퇴직 후 여기에서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코츠월드의 지역민들은 700명, 주민이 70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 같은 동네에 700명밖에 거주를 안 하니까 그 동네의 그 쾌적함과 동네가 잘 유지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긴 아마 건축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정말 고택들이 아름다운 들을 야산을 품고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은 정말 그림 같은 마을에 그림 같은 동네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북촌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마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북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그림 같은 동네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정말 저는 톡파원 25시를 보면서 정말 이런 마을이 있구나 하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 개인 취향에는 딱 맞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옥스포드 주변에 코츠월드 옆에 옥스포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옥스포드를 대학 이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 이름입니다. 교육 중심지가 옥스포드인데 여기 옥스포드에는 많은 대학이 연합대학교처럼 그 안에 칼리지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그걸 통틀어서 옥스포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연합대학이 옥스포드이고 그 지역 이름이 옥스포드가 돼서 이것이 옥스포드라는 대학인데 옥스포드라는 대학을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옥스포드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헨리 8세 때 지어진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처치도 이 안에 학교 안에 있고요. 크라이스트 처치도 이 학교 안에 있고요. 이 옥스포드에서는 영국 총리를 8명이나 배출을 했고 여기에 해리포터 촬영지도 있고요. 그 식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내식당입니다. 학생들 식당입니다. 그 위엄이 학교 대학 식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 고풍이 있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톰타원이라는 6톤짜리 시계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들 그 자존심이 있어서 옥스포드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찬원 씨
여기를 보면서 이 좋은 절경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찬원 씨는 술도 좋아하고 분위기도 타는 로맨스 청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차인표 씨의 책, 소설, 즉 위안부를 주제로 해서 쓴 책이 필수 독서로 이 옥스퍼드 대학 여러 대학 안에 다 교재로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차인표 씨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뉴스만 들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을 자세히 알고 나서부터는 역시 차인표 씨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를 10시간 만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꿀팁 여행 정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세나라 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나라 다리의 길이는 248m, 보통 자전거로 통과하거나 산책로나 또 달리기 통로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중간에 두고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이 세 다리를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같이 관광할 경우에 그 나라의 특징을 잡아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 바젤은 이 세 나라의 국경의 옆에 있는 거죠. 관광도시라고 합니다. 즉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바젤에서는 주로 관광 중심으로 하고, 스위스는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관광 정도가 좋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공미술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미술이라는 것이 귀족들 전유 문화로 자리가 매김됐었는데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공공미술관을 만들어서 모네나 피카소 등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이곳에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대중들에게 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바젤 국립미술관에 BTS의 RM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 사진이 우리에게 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고, 역시 RM 도시 또한 문화소용이 대단히 깊은 그런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즉 독일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비 물가가 비싼 건 맞지만 유럽에서는 물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이곳에 세 다리만 지나면 되니까 이곳에 쇼핑을 하러 가는 원정 쇼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쇼핑 트램을 타면은 몇 분 내에 그 쇼핑센터, 라인 쇼핑센터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주로 유럽인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1kg에 3,000원, 1kg에 3,000원이면 굉장히 싼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때 복숭아 한 알에 3,000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12만 5천 원을 줘야 살 물건들이 스위스에서는 8만 원, 3분의 2가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러니까 독일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식생활비가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70만 원 조금 못 들여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 독일로 쇼핑을 많이 오고, 또 이 독일은 환경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리사이클링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병을 가져가면은 다 그 돈을 쇼핑할 때 감액을 해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숙소, 아마 독일보다 프랑스 숙소가 그 지역 중에서는 싼가 봅니다. 제법 투인룸에다가 제법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4인이 같이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는데 22만 원. 스위스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죠. 저는 그래서 스위스에 정이 안 붙습니다. 우리가 가서 관광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되는데
가슴을 졸이면서 하는 관광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웨덴의 키루나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논축제, 또한 이찬원 씨의 여기서 또 지식을 뽐내는 논축제가 많다. 여기에는 또 초대형 철광석이 생산지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철강을 많이 파내다 보니 초대형 싱크홀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도시를 통째로 지금 이주하는 키루나 이주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7,100억을 들여서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큰 트레일러 위에 교육을 그대로 떠서 올려서 아마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키루나는 유럽 철강석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마 그래서 스웨덴이 또 복지국가로서 국민들 소득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